자, 이번에는 매일국어 중등과 고등. 실제로 가장 많이 학습을 하는 층은 중학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비문학 독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비문학 독해의 경우는 아까 초등과는 다르게 이제 영역이 많이 확대됩니다. 어쨌든 주고자 하는 목표는 아이들의 학습 역량 향상이기 때문에요. 이제 다양한 소재의 글들을 편식 없이, 분야에 대한 편식 없이, 나는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만 읽어야지, 이렇게 되면 그 학습 밸런스가 많이 깨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 분야의 글을 매일매일 아무렇게나 줍니다. 그냥 툭툭툭. 순서 관계없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매일국어를 통한 비문학 훈련에서는 같은 날짜에 동일하게 진단평가를 보고 같은 학년의 아이가 같은 레벨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둘이 서로 전혀 다른 지문을 읽게 됩니다. 커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아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은 전체 읽기 훈련이 한번 들어가고요. 매일국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입시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문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읽기 훈련을 통해서 그 입시에서 필요한 요구 역량까지도 갖출 수 있는 것이 목표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바로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중학교부터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라기보단 시간에 대한 본인의 실력을 이제 기록합니다. 네, 어느 정도 속도로 네가 지금 읽고 있어를 판단해주고 그것에 대한 학습 기록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주는 것이죠. 이 객관적 데이터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문제집을 통해서 독해훈련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이루시기가 번거로운 장치죠.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단 읽기훈련에서 시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읽기훈련에서 필요한 요구 조건이 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한 번 읽기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아이가 첫 번째 한 번을 몰입해서 읽었을 때 이 글에 대한 내용이나 구조의 흐름을 어느 정도까지 단기 기억을 하고 워킹 메모리죠. 단기 기억을 해서 기억에 남겨둘 수 있는가. 이게 아이에 대한 실력인데 이 실력을 높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 문장과 핵심어, 키워드 찾기에 대한 훈련이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중심 문장과 핵심어를 통해서 각 단락별로 주제를 찾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한 번씩만 글을 읽더라도 그 글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쭉 읽어도 어느 부분에 대한 글의 가중치가 있는지를 아이들이 변별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훈련 단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자, 이 사고력 확장이 바로 메타인지 과정, 중고등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메타인지 과정인데 자, 내가 앞에서 전체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심 문장 핵심어를 찾은 이 글에 대한 이해와 기억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한번 노출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 4단계를 보여드리고 저희 중고등 비문학 훈련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고등 비문학 독해의 경우는 아까 초등 교과서 독해법은 아이들 그 독해 훈련의 교재를 교과서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각 학년과 학기에 맞는 교과서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물론 초등도 진단평가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자기 학년이랑 자기 학기에 맞는 컨텐츠를 학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중고등은 비문학 독해 지문이 굉장히 다양하고 영역이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통해서 지식훈련, 비문학 문해력에 대한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면 내가 읽을 수 있는 실력에 맞는 지문으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국어 진단평가를 통해서 아이의 실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문의 레벨을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학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지문부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문은 1레벨부터 15레벨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각각의 레벨의 지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기보다는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학년 구분이 없다. 왜? 이거는 공부 방법이니까요. 이거는 읽기 훈련이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7레벨, 8레벨 이후부터는 실제 입시 지문이 나옵니다.
EBS나 수능 모의평가나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저희가 2020년도 올해 11월 달까지의 모의평가는 모두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국어의 컨텐츠는 계속 업데이트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고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레벨부터 6레벨까지는 중등 교과 국어 원문이나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수행평가 기출 지문이나 또는 이제 독서평설이라는 저희가 그 학술지에서도 좀 지문을 많이 발췌해서 윤문을 했고요.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쭉 자연스럽게 지문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초등은 국어, 사회, 국어, 과학 이렇게 하루에 2개의 지문, 2과목의 지문이었고요. 중학교부터는 이제 3개의 지문이 나와요. 근데 입시에서도 비문학 지문이 3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진 이제 다양한 지문을 자연스럽게 읽는 양을 그렇게 저희가 볼륨을 조절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그냥 그때그때 다 다르게 나옵니다. 비문학 지문 3개가 기본 구성이고 이제 각 단계별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읽기 단계가 전체 읽기 단계. 여기에서 체크하는 것이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에 대한 부분을 체크합니다. 필요한 요구 역량이 몰입이죠, 몰입. 한 번을 시간을 재면서 읽을 건데 읽으면서 동시에 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파트가 바로 첫 번째 1회독 단계입니다. 자, 보시면 문제나 어떤 기호나 어떤 뭐 다른 방해 요인이 없이 그냥 깨끗한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다 읽었어요를 눌렀을 때 기억력을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속도가 반드시 빨리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필요한 순서이죠. 그래서 쭉 읽은 다음에 다 읽었어요를 누르면 바로 지문을 가린 상태에서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네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네, 그래서 OX 퀴즈 형태로 3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지금 읽은 지문, 첫 번째로 읽은 지문이죠. 아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딱 맞닥뜨린 이 지문을 어느 정도 속도로 읽을 수 있었고 이 정도 속도로 읽었을 때 얼마만큼의 기억력을 하고 있었고 독해에 대한 정확도, 단기 기억 역량을 체크하는 2가지의 이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계속 쌓여요. 아이 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아이 실력이 지금 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너의 독해 실력, 네가 어떻게 하면 더 글에 대한 이해를 한 번만 읽어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췌도 형식으로 넣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중심 문장을 자기가 직접 찾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가 뭐 힌트를 보는 란도 있는데 힌트를 보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거듭해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각 문단별 주제를 이제 찾게 되면 잘 찾았을 때 볼드 처리로 그 판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같은 지문을 보면서 이번에는 핵심어를 찾고 그 다음에 핵심어까지 찾은 다음에 자, 그러면 벌써 몇 번 읽었나요? 처음에 전체 읽기 한 번 시간 재면서 했죠.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을 찾느라고 한 번을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워드 찾느라고 또 한 번을 더 읽었죠. 초등과 마찬가지로 중고등에서도 회독을 통한 몰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 단기 기억 향상을 위해서 아이가 해야 되는 단계. 내가 지금 읽은 글을 조금 더 오래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 바로 전체 지문에서 내가 찾았던 중심 문장만 남겨주고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1문단의 내용은 이랬지, 2문단의 내용은 이랬지, 3문단의 내용은 이랬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문단의 키워드는 이거였지, 2문단의 키워드는 이거였지, 3문단은 이랬지라고 하면 자, 키워드를 통한 전체 지문의 내용을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 다음에 다시 시각적으로 중심 문장, 다시 긴 글. 자, 그러면 하얀색 종이에 이렇게 많은 글자가 인쇄되어 있더라도 시각적으로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나면 제가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보고 나면 전책을 중심문장, 키워드, 다시 중심문장, 다시 전책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어휘를 통한 전체 기억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한 이후에 학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매일국어 중고등 비문학 독해에서의 이제 순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문제집이나 어떤 종이책으로 할 때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봅니다. 사실 그래요, 아이들이. 옆에 긴 지문이 나와 있으면 이 지문을 꼼꼼히 읽고 나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기억을 점검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얘는 건너뛰고 빨리 가서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만 내가 찾아서 필요한 정보만 찾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올바른 독해훈련을 할 기회나 시간이 없는 상태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습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국어에서 초등 독해법으로 어휘랑 요약하기 부분을 잘 정돈을 한 이후에 지금 보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의 지문 이해도 수준 자체를 높여줘야지만 이게 전 과목 학습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문제풀이에 대한 해설이 다 달려 있어서 특별히 국어 선생님이 없으시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자, 공부가머니 어머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도 매일국어의 교육 철학을 담은 이 공부법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국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팁. 문단을 나누어서 문단별로 주제를 파악할 것. 그 다음에 이 파악한 주제를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칠 것.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단어들을 따로 떼어서 적어 놓으라는 거죠. 이제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에 한번 적어 볼 것. 자, 그 공부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방법이 비단 수능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의 내신을 준비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떻게 해요? 전체 글을 읽을 때 각각의 문단의 주제를 구분하고 더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따로 떼어서 기억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찾은 이런 주제에 대한 내용 요약을 이제 같이 해설이랑 병행을 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선 요약이고 후 병행입니다. 해설지를 무조건 먼저 보고 달달 외우라는 학습법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언니가 국어는 꼼수를 바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게 국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학습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더구나 혼자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체험해보게 해야 되고 또 경험해야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자, 어떻게 하면 네가 요령을 피워서 문제를 더 빨리 해답이랑 똑같이 그대로 반복해서 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가 여러 번 거듭해서 읽으면서 이해를 한 부분을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를 경험해보고 훈련해보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 매일국어는 이런 진정성 있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였고요. 바로 이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의 학습과 아이의 꿈을 실현하는 데 배움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